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에게 고운별입니다. 11월도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데 성공은 했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FOMC 결과가 3일 날 발표될 예정이죠.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경계감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2,991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결국에는 0.28%가량 상승한 2,978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63%가량 상승한 998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 게임과 제약 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의 폭을 넓히면서 결국 6,300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반면 외국인은 4일째 매도를 개인도 2,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71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300억 원가량 담아낸 반면에 개인은 1,70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나홀로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주력 업종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지 시원하게 3,0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달과 다음 달,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오늘부터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11월 첫 거래일이 끝난 오늘 이 뜻깊은 시간에 닥터강 전문가님께서 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붉은 넥타이 잘 어울리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그 붉은 기운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다시 이번 시간에 이제 찾아뵙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장 분위기가 이제 증시 포인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이었었던 것 같은데 개별적인 종목들로 좀 파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 증시가 조금 안 좋은 기미가 보여주려고 했을 때 좀 증시를 이끌어 왔었던 성장주 쪽이 좀 하락세가 이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로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가 진행이 되고 계셨을 텐데 좀 안 좋은 시장이 나와주지 않았을까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뜨거웠었던 테마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움직였었던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메타버스, NFT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올해 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실체 같은 경우도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데 좀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고 접근을 하셔야 좀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을 것인지 한번 잡혀보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뜨거운 이슈만 잘 정리하더라도 시장을 보는 눈을 더 많이 키울 수가 있겠죠. 오늘 1시간 동안 바짝 달려보고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다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닥터강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이 4글자를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포털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닥터강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면 11시 20분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남은 연말 마무리도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별별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환율 그리고 달러의 강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5원가량 상승하면서
사흘 만에 1,170원대 초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FOMC의 결과 발표가 3일에 진행되죠. 그런데 이 테이퍼링 언급이 예상되면서 달러 강세가 보이고 있고요. 환율 상승이 이끌고 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1.5%대 후반으로 오름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94선에서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3,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또 매도했죠. 4거래일째 매물을 뱉어내고 있는데 FOMC에 대한 경계감, 우리 시장에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차가 정말 많이 본급되고 있는 게 요즘 여실히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됐다는 헤럴드 경제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국산과 수입 전기차 모두 판매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9월까지 판매된 아이오닉5와 EV6는 5만 대가 넘게 판매가 됐다고 하고요. 그중에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내수 판매만 15,000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수입 전기차 역시나 2만 대가 넘게 팔리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2%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약보합권에서 좀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리포트가 좀 엇갈리는 분석이 나왔었죠. 그 가운데서도 2.4%대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차량용 친환경차가 100만 대를 돌파한 이 시점, 전기차 관련주들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전문가님의 분석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NFT에 대한 IT 조선의 기사입니다. 앞서서 전문가님께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대체 불가능 토크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최근 회사의 이름을 바꿨죠. 메타로 변경을 했는데요. 글로벌 최대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 웹서비스 역시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 확장을 준비하면서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NFT 같은 경우에는요, 블록체인상에서 특정한 자산을 나타내는 디지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매개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경제 생태계 핵심 요소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건데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채 마감을 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지분을 보유 중인 효성 ITX 역시 두 자릿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개발 관련 협업 중인 갤럭시와 SM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이제는 시장의 트렌드로 봐야 될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전문가님과 자세한 전략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닥터왕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강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FOMC 회의 결과가 3일날 이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무래도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데, 근데 오늘 우리 시장 봤을 때 외국인이 매물을 좀 내뱉긴 했는데요.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좀 강하게 담아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단은 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환율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이제 뭐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9월 달 선반영이 되었었던 물량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월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이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좀 환율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월말 같은 경우는 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월말 내고 효과라고 해가지고 수출업계가 이제 물건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달러를 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좀 환율이 줄어드는데 해당 부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월초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이나 아니면 아시아 증시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환율이라는 부분이.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해당 부분에 있어가지고 환율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패시브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환율이 얼마 이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잡아, 환차익을 잡아라는 식으로 패시브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든지 매수를 하든지 기계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좀 돈이 들어오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되게 세게 오버슈팅이 나오고 아니면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패시브 자금들이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떨어질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강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준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환율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11월 초 같은 경우도 역시나 최근 들어가지고 한 반년 정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월초 같은 경우는 달러가 어느 정도 좀 강세,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 차트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외국인의 좀 기계적인 매도가 나와줄 수가 있는 가능성,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따른 좀 증시에 월초의 조정세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인지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증시 조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 상황에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좀 망치를 맞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국내 증시에서 상승을 좀 이끌어 왔었던 쪽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쪽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제 해당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에코프로비엔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3사 쪽이 좀 안 좋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3분기 정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 배터리 소재 쪽이 상승을 했는데 이 2차 전지 소재 쪽이 워낙 이제 성장주로서 폭발적인 거의 한 3년, 4년 정도의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적에 과하게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장세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이제 반도체 쪽 아니면은 이제 이슈들로 개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메타버스나 NFT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집중이 된다라는 말이죠.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장세 조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 증시의 메인 섹터였었던 성장주 쪽이 안 좋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 흐름들에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슈가 뚜렷하게 나와주는 메타버스 쪽 그리고 반도체 쪽이 실적 모멘텀으로서 움직이게 됐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고 일단은 11월 같은 경우는 증시가 안 좋게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지금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도 나올 수밖에 없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세가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헝다가 리스크를 지금 굉장히 크게 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가중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미치는 그런 구간들을 살펴보시고 제가 이제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 증시가 조정은 있어도 폭락은 없다라고 이제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고 하면은 11월에 이제 이재용이 미국을 갑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투자 계획들이 발표가 되겠죠. 그럼 증시가 하방 경직을 굉장히 강하게 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삼성 SDI 이쪽이 이제 빠지지를 않게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따른 증시의 반등세를 투자자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면서 11월 초반에 조정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인 매수로서 임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겠습니다. 네, 테이퍼링과 헝다 리스크 등 월 초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미국행으로 인해서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조정을 매수의 기로 삼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전기차의 전성시대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와, 진짜 100만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만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긴 하는데 실제로 거리를 나가다 보면 전기차들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요즘에는. 맞습니다. 아직 뭐 시기가 이르다라는 얘기들이 뭐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뭐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혜택들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가중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전기차 쪽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작년이나 올해나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이제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뭐 폭넓게 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에너지 섹터 쪽에서 종목들이 이제 많이 발굴 들여가지고 당장 이 방송에서도 상한가 드리고 했었는데 이번 타이밍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기차 쪽,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가까운 한 2, 3년 내에 본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타이밍이 가장 싼 가격이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쪽이라던가 기아차 쪽 같은 경우는 2분기하고 3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도 뭐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이 계속 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컨센서스가 나왔었던 예상치에 한 마이너스 10% 정도 실적을 현대차나 기아차 쪽이 하회를 하는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려들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주가에 선반영이 이제 되어줬다라는 이제 좀 부분들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현대차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월 달 당시부터 이제 애플카 기대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현대차가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때 당시 때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애플카에 의한 것, 그러니까 테마성 수급에만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작년이나 올해나 전 세계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제 냈습니다. 소비가 이제 폭발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실적 기대감으로서 해당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나와줬었던 것을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또 이중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2분기하고 3분기 때 차량 생산을 생각보다 이제 많이 인도를 하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선 반영으로서 여기서 원래 3월달, 4월달 치고 올라가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실적이 딸리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한 1분기 이상 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부분에 따른 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그룹 쪽에서도 발표를 하는 부분이 내년 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것이다.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라던가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세계 차량 반도체 그런 이제 생산 기지가 자리를 잡게 되고 있겠죠.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매조가 지어지다 보니까 9월 달부터는 굉장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차량 생산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년보다는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생산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내년 초반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올해 4분기 때 선반영이 되어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결과들이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차라던가 자동차 반도체 쪽, 특히나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차질을 빚다 보니까 현대차 쪽으로 납품을 들어가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이쪽이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납품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2, 3분기 때 좋지를 않았겠죠. 그러면은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이 선반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4분기 때는 자동차 쪽, 완성차 쪽,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쪽까지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탑티어로서는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상장과 함께 테슬라 쪽으로 직접 납품에 대한 수혜를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상한가가 여러 방 가게 되면서 상장 당시 때도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10,000원대부터 한 60,000원대까지 한 2주 정도 만에 5배 이상이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과열 구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 구간이 한 30,000원대 정도에서 한 반년 이상 지금 하방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싼 가격으로서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이슈로서 좀 놓고 보시면서 일단은 지금 과거 이제 1월 달 당시 때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서 애플카를 위탁 생산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외신들 보도가 나와주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애플카가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본토에서 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나와주다 보니까 1월 달 당시 때 이제 현대차가 공장이 조지아 지역에 있죠. 이쪽 근처에 있는 벤더들, 이쪽 근처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벤더들이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 업체가 미래차 쪽으로 나아가고 있겠죠. 전기차 쪽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해당이 전기차가 지금 글로벌 좀 호황을 띠고 있다, 판매 호조를 띠고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에 대한 뭐 아이오닉 5라던가 기아차 쪽의 EV6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전진 기지를 형성을 하고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1월달 당시 때는 테마주였었던 조지아 공장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타이밍에는 다시 한번 또 각광을 받으면서 급등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한두 개 정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당시 때 이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줬었던 종목이 구형테크라는 종목이었겠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현대차나 기아차 차트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1월달 당시 때 이제 벤더로서 급등을 했다가 3월달, 4월달 당시 때 실적 모멘텀으로서 한 방 더 튀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기대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실적 부진을 하다 보니까 하방을 쭉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처럼 길게 이제 좀 내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차트에서. 그러다가 이제 8월달, 10월달 반등세가 두 차례 정도나 나와주게 되면서 하방을 어느 정도 잡은 채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의 지금 한 3달, 4달 정도 동안에 4,000원을 한 7, 8번 정도는 두드린 것 같아요. 차트는 두드리면 이제 열리게 될 수가 있겠죠. 해당 부분에 대한 급등 시세 한번 또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같이 이제 뭐 엮였었던 종목이 뭐 KB오토시스 같은 종목도 해당 부분에 대한 1월달 당시 때 조지아 테마로서 올라갔었던 부분이 이제 전부 다 상승을 반납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저점 상승 직전에 저점까지를 전부 다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타이밍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좀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이때 당시 때 조지아 공장 테마로서는 움직이지는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미래차 쪽이 자율주행까지 같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애플카 기대감이 워낙 이제 1월 달에 조지아 공장 테마주도 올라갔었고요. 그러면서 애플카 쪽으로 뭐 카플레이어 이쪽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올라갔었죠. 한 종목 이제 차트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인포뱅크라는 종목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12월 달, 1월 달 이때 이제 애플카 기대감으로서 급등을 했다가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7월 이후부터 현대차 하락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기아차 하락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쭉 이제 빠졌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을 잡은 채로 특히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한 달 정도 동안에 외국인이 한 10억 정도가량 순매수를 쭉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안 올라간 종목들이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초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좀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종목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별별 이슈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NFT 오늘 우리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NFT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NFT를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명의 거래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술품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음악, 아니면은 이제 뭐 BTS가 공연을 하는 것을 실황 중계로서 뭐 녹화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컨텐츠들의 값어치를 좀 매겨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거래소가 뭐 움직이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 거래소나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거래소 관련된 부분으로서 지금 이 NFT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굉장히 인플레이션하고 맞닿아 있다라는 부분을
꼭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한 달 전에 뭐 H넘 인베스트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가지고 한 50%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부터 계속 이제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증시에게는 굉장히 부담이겠죠. 근데 여기서 반발 수혜주로서 나와주는 종목들이 있겠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NFT 거래소에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콘텐츠의 값어치는 그대로겠죠. 가치가 그대로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팔리는 달러 가격이 굉장히 이제 폭증을 하는 거다. 이런 구조로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NFT 거래소 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 구조도 가상화폐 거래소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지금 뭐 예술품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K-팝 스타들의 이제 이런 콘텐츠들이 여기서 뭐 당장 뭐 테슬라 그 사장 와이프가 뭐 그림을 몇 점 만들어 가지고 팔았는데 뭐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60억, 70억 이게 값어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을 거래 대금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을 또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 이제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ETF가 출범을 했죠. 기관계 매수세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NFT 같은 경우도 거래소가 지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거래소에 대한 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러니까 뭐 자회사가 NFT 거래소를 출범을 했다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관건으로서 보는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위탁 수수료겠죠. 여기서 나와주는 거래 대금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가상화폐 거래소처럼 똑같이 NFT 거래소가 먹는 그런 구조로 이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메타버스 쪽이나 NFT 쪽 얘기가 나와주기만 하면 지금 급등을 하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기관계 매수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메타버스 쪽하고 NFT 특히나 ETF가 출범을 하게 되면 면서 기관계는 지금부터는 이 메타버스나 NFT에 대한 실체가 있는 쪽으로 이제 찾아다니게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NP라는 종목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NP가 지금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상승세가 얼마 유지가 좀 되는 그런 구간에 불과했는데 이때 당시 때 10월 중순 양봉을 거의 한 5거래일 정도 띄운 이때 당시 때 기관계 매수세가 지금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순매수로 쭉 달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고가 구간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 2, 30억 정도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순매수로 지금 찍혀 있는 부분이 30억 이상이죠. 해당 부분 매도가 안 나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만 매집이 들어온 부분이 50억이 단기적으로 5거래 한 1, 2주일 정도 만에 확 이제 들어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기관계 매수세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급등까지 이렇게 한 40% 정도 나와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들 잘 정리를 해보시면서 지금 타이밍에는 메타버스나 ETF 쪽이 실적에 대한 실체를 따라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관계 매수에 지금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NFT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실 때 기관의 수급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별별 이슈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 시작에서 주목을 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인데요.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NFT 관련 종목입니다.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자회사가 큐레이션 NFT 플랫폼 메타 갤럭시아를 정식 개설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2,410원가량 상승하면서 1,600원에 마감을 했네요. 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M게임인데요. 신작 게임인 이모탈이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차트 1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20일 출시된 이모탈은 시뮬레이션 게임과 RPG가 결합된 복합 장르의 게임인데요. 오늘 오전장부터 꾸준하게 상승폭을 넓혀가면서 결국에는 종가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함께 체크해보죠. 자사가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하여 유럽과 불가리아에서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요. 장중에 27%가량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윗골이 살짝 달긴 했지만 두 자릿대 강세 오후장까지 이어가면서 30,05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자를 체크해 볼게요. 아진산업인데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강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우려와 친환경차 가속화에 대한 기대가 상충하는 가운데 오후장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6%대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종가 3,775원 체결했네요. 마지막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 마감한 SKC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무려 140%가량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5.6%가량 낙폭을 보인 채 마감을 했는데요. 실적 발표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의 영향으로 동박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투심을 좀 꺼트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16만 8,000원 선에서 마감을 했네요. 네, 이렇게 5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 중에 몇 가지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이 종목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인데요. NFT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 종목 자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랑 같이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엮여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해당 부분 지금 이제 NFT 거래소를 자회사 쪽이 이제 출범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와줬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바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기술투자가 굉장히 이제 급등을 많이 했는데 당장 이제 우리기술투자가 최근 들어가지고 차트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한 2,000원대부터 13,000원 정도 때까지 한 5배 정도를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당장 2017년도 당시 때 1차 급등세 같은 경우 한 10배 정도 올라갔는데 그거보다는 약하게 움직였어도 폭등세가 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서 해당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얘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 1위 업비트를 운용을 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업이익을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두나무의 지분을 취득을 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제 구조다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갤럭시와 지금 머니트리가 여기서 이제 NFT 거래소가 출범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될 수가 있는 거래 대금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거래소가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와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나와줬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한가가 현재 나와주기 전에 차트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딱히 막 특별할 것은 없는 부분입니다. 1월달, 3월달 당시 메타버스나 NFT 기대감으로써 급등을 하고 났었던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또 어떻게 한 몇 거래를 거슬러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전고점 구간 돌파 시도를 좀 실패를 하는 듯하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 고가 구간에서 빠졌었죠. 근데 이 구간이 지금 이제 고점 구간에서 유지가 되었었던 부분이 고가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기관계 매수세가
한 15억 정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부분이에요. 떨어졌었던 이 날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진입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겠죠. 한 15억 정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나가지고 기관계 매수세 속에서 이렇게 상한가로서 뭐 상한가 갔으니까 추가 상승만 나와주면 단기적으로 한 40~50% 정도 급등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그런 구간이겠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메타버스나 ETF 쪽이 기관계가 실적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실체를 지금 쫓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게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쪽에서 탑티어로서 움직이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지금 거의 100% 가까이 한 보름 정도 만에 움직여줬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기관계가 지금 이제 10월 내내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지금 한 300억 정도, 이 매도 나왔었던 부분들 뺀다라고 하더라도 한 400억 정도를 매수를 쭉 진입을 하게 되면서 한 100% 정도 가까이 이제 움직여줬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쪽으로 지금 강하게 엮여 있죠. ETF 쪽으로 지금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기관계 매수세가 지금 거의 한 2천억 정도 가까이 10월 순매수를 쭉 달려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 급등하면서 10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30~40%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연출이 됐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메타버스 쪽이나 ETF 쪽에서 기관계가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실체를 현재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공개 방송 마치고 이제 진행을 하죠. 여기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ETF, NTF, NFT, 이 NFT 거래소와 메타버스가 현재 지금 기관계 매수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제2의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될 수 있는 현재 지금 기관계 매수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메타버스, NFT 관련된 종목들 수급 유망주 딱 3선 오늘 딱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마치고요. 11시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관련 종목들 궁금하시면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셔서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는 방법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입장하셔서 스크롤 내리시면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아젠산업인데요. 앞서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종목도 앞서서 이야기했던 구형테크나 뭐 명신산업과 같이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맞습니다. 뭐 수년 동안 이제 현대차 1차 벤더로서 활약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조지아 공장 테마로서도 엮여가지고 움직임이 나왔었죠. 같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관련주라 엮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상승세 나와줬는데 해당 부분들 자동차 부품 쪽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 쪽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결국에 발표가 될 것은 파운더리 설비 쪽, 여기서 특히나 자동차 반도체 직접 생산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대차 벤더까지 같이 연동이 될 것이다. 이 부분 같이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나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자세하게 분석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닥터광 전문가님의 황금별 공략주를 중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웰크론 한택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도전만 했다 하면 성공하는 종목이죠. 9월 3일 공략주를 제시해드렸을 때 37%의 상승률 달성하는 성공했는데 2주 만에 성공한 달성률이고요. 그리고 10월 8일 지난달 공략주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21%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이 웰크론 한택 차트만 보면 상승이 보이시는 건가요? 네. 요즘 들어가지고 한 번 더 움직일 것 같은 부분이 좀 나와주는 것 같아요. 투자자 네. 여러분들이 아직 좀 저력이 안 나온 종목이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일단은 전고점 구간 같은 경우는 한번 돌파가 한번 나왔었죠. 최근에 한 반년 정도 전고점 구간인 5,000원 구간을 지금 돌파 이후에 좀 장 분위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최근 지금 10월 달 구간에 재차 상승 구간이 나와줬다가 힘을 지금 한 번 더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웰크론한택 같은 경우도 10월 중순 이후부터 굉장히 수상하게 금토 쪽에서 순매수가 좀 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뭐 맥점을 잡아볼 수 있는 포인트에서 기관계 쪽에서 한 3억 정도, 금투 쪽에서만 한 4억 정도 매수가 좀 타이트하게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고점 구간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일단 실적이 좀 딸려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 투자자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한번 보셔도 좋은 지점이 아닐까 한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세 번째 도전에 대한 힌트를 조금 주신 것 같습니다. 나도 이 종목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방금 말씀해주신 전략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0일 날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강세가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럼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까요? 한번 얘도 또 움직여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무래도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우리기술투자라고 하던가 네. 비덴트 한 요 정도 종목만 굉장히 선두로서 움직여 줬었던 것 같은데 현재 구간이 가상화폐가 단기적으로 고가 구간을 한번 막고 조정을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가 더 이상은 좀 투기성 수급에 의한 오로지 투기성 수급으로만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었던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들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관, 뭐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다.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NFT 거래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신사업 모멘텀으로서 움직이겠지만 현재 타이밍에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유례없는 좀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더 나아가가지고 기관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이거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추가 상승 쪽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 비덴트 등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만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 분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을 해주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스크롤 내리시면요. 닥터강 전문가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더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다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황금별 공략주 중간 점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닥터광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황금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오늘은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한데 오늘은 어떠한 업종의 종목을 골라 오셨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방송에서 NFT 쪽, 메타버스 쪽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해당 네. 종목 이제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넵튠이라는 종목입니다. 넵튠. 2020년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말, 작년 말에 이제 신규 게임이 좀 어느 정도 흥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한번 나왔다가 현재 지금 구간에서 하락을 했다가 지금 10월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락을 했었던 최저점에서 넵튠이 지금 메타버스 ETF 쪽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죠. 여기까지 이제 같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그러면서 같이 이제 넵튠까지 메타버스 ETF 쪽으로 같이 이제 합류를 한 그런 이제 편입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ETF 쪽으로 합류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관계 쪽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타이밍이 돈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기관계 쪽이 패시브 자금이 매수가 들어가면서 지금 돈이 들어간다. 그럼 기관계 쪽에서 패시브 자금이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오버슈팅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좀 패시브 쪽에서 빠진다. 그러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계속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여기서 오히려 저점 구간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ETF 쪽으로 합류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NFT 거래소 쪽이 당장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여러 개 나왔죠.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메타버스 쪽이 상한가가 또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이제 엮여주게 되면서 넵튠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 이제 살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ETF 쪽으로 편입이 된 효과가 벌써 이제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넵튠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빠져주다가 10월 이후부터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기관계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좀 나와줬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0억 이상 시총이 이제 좀 안 되는 그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가지고 순매수가 지속이 되다가 오늘 이제 상승 구간이 나와주게 되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나와줬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잘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일단은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돈이 들어오는 쪽으로 진입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추가 슈팅이 나와주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종가 24,500원 구간입니다. 오늘 이제 몸통 구간대 이 구간 이제 손절가로 22,000원짜리 잡고 가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고가 구간 형성을 했었던 3만 원 라인대 이 구간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관련주 넵튠 오늘의 황금별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ETF 편입 효과에 대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황금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닥터강 전문가님과 헤어지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11시 20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직 좀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NFT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추상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좀 따라가기가 힘드십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하게 수급이 집중되는 쪽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이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상한가 갔었던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급등 나오기 전에 중순 한 2주 정도 동안의 기관계 매수세가 폭발을 하고 나서 상한가가 그 다음에 터졌죠. 오늘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한 10% 급등이 나왔는데 한 30%, 40% 올라가기 전부터 기관계가 계속적으로 수백억 좀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 탑티어로서 자이언트 스텝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00%
10% 가까이 이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기관계가 지금 이제 이 실체를 따라가게 되면서 돈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마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NFT 거래소 관련된 수급 유망주 딱 3선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마치고 꼭 참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돈이 들어오는 메타버스 관련주 3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할 스크롤 내리시면요. 전문가님 사진 보이십니다.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방송 예정이 잠시 후엔 방송 보기로 변경이 될 예정인데요. 그 방송 보기를 꾹 하고 눌러주시면은 11시 20분부터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첫 거래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도 10시에 여러분들 함께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희 내일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